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일단 과학 수업에 한번 어울리는 놀이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네. 그 초등학교 과학책에 보면 맨 처음에 그 기초 기능을 가르쳐 주는 부분이 있는데 과학 중에 뭐 관찰하기, 분류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하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명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이런 거 재밌어. 네. 네. 그래서 이 놀이는 이제 관찰력이나 사고력 또 기억력을 이렇게 키워주는 건데 보통 과학 교과서에 있는 어떤 실험을 제시해 놓고선 뭐 이거를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놀이로 적용을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선생님의 모습이나 친구의 모습에서 달라진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모든 별로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선생님이 대표로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달라진 걸 한번 찾아보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도 한번 해보는 네, 건가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지 학생이나 제2 학생이 한 10초 동안만 잠깐만 눈을 감아주면 우리 둘 선생님이 딱 3가지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오. 모습이든 행동이든 뭐든 다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잘 관찰하시고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정지 화면을 먼저 보여드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지 화면을 3초 동안 일단 웃음이 터지네요. 네. 선생님이 웃기게 생긴 건 알아요. 그래도 딱 관찰을 5초 드릴게요. 5초 동안 네. 관찰을 하시고 그 다음에 10초 동안 눈을 감고 있으면 그 사이에 변화되는 모습이 3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3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선생님을 보고 자, 특징을 기억하세요. 여기에서 10초 후에 3가지가 바뀝니다. 자, 일단 매무새. 먼저 정지하면. 정지화면입니다. 자, 헤어스타일, 안경, 옷. 일단 쳐다만 봐도 웃음이 빵빵 터집니다, 지금. 정말 네. 좋아하는데요? 자, 관찰했죠? 됐습니다. 자, 이제 10초만 눈을 감고, 자, 변신을 합니다. 자, 앞에 보면 안 돼요. 자, 10초만 시간을 딱 드립니다. 이제, 선생님 바쁘세요? 네, 3가지가 변해 있을 겁니다. 선생님의 3가지 변화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자, 준비됐죠? 하나, 둘, 네. 셋! 빵빵 터집니다. 빵빵 터져요. 다리부터 자, 다쳐요. 자, 제이 양부터. 두 분이서 자리가 네, 첫 번째 자리가 바뀌었고요. 유철민 선생님이 선글라스 꼈어요. 선글라스, 끼니까 어때요? 사인 닮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선생님의 고개가 약간 좀 바뀐 것 같은데. 지금 2가지는 찾았거든요? 네. 아, 유철민 선생님이 다리. 손을 이러고 있어요. 다리. 이거는 아니래요. 힌트를 잠깐 주면요. 예. 저는 지금 알아챘어요. 저는 지금 알아챘어요. 야, 우리 학생들 아직 몰라요. 아니, 힌트를, 하고 이렇게 손을 들어서 보여줬는데. 그거 말고 딴 거는 찾은 것 같은데. 김종환 선생님 이름표가 방금 돌아갔었는데. 저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고. 유철민 선생님이 김종환 선생님 팔찌를 찼어요. 그렇죠! 인정. 예. 팔찌가 선생님에서 선생님으로 넘어갔죠. 보였어. 오, 이렇게 아이들이 관찰력이. 뛰어난데요? 예. 딱딱, 예. 떠오르는데. 네.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발달될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하게 관찰하기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또 공부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미없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모델이 되니까 일단 흥미가 있고 더 유심히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과학 교과나 다른 교과에서 관찰하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학습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또 기억력이라든지 다른 사고력까지 키울 수 있다는 면에서 이 놀이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활짝 빵빵 터지는 그 웃음 속에서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웃음 포인트까지 다 계산을 해서 개발하실 것 같은데 이런 놀이들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개발하시는 거죠? 우리 김주환 선생님.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놀이교과 연구회에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어떤 놀이를 연구하고 개발하기도 하지만요. 최근에는 언제 어디서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나가다 보면 어떤 현상을 보거나 장면을 보고도 그것을 우리 반에 가서 놀이로 해봤으면 좋겠다. 또는 어떤 도구를 쓰다가도 이거 아이들하고 이 도구 가지고 놀면 정말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놀이라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항상 생각하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네. 유철민 선생님은 언제 주로 개발하십니까?
제가 이 놀이 연구회 말고 또 같이 하는 모임 선생님들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병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그쵸, 얘기를 해봤는데 응용병이랑 쟁김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응용병은 그냥 TV 프로그램 예능을 봐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요걸 학교에서 해보면 재밌겠다. 요런 것들이 응용병이고 쟁김병 같은 경우도 이렇게 특이한 그 교구라든지 장난감을 봤을 때 이걸 한번 교실에서 써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종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TV에서 보는 것들이나 뭐 마트 이런 데서 보는 것들이 다 저희에게는 아이디어가 되는 거고 수업에 적용하고 싶은 그런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쟁김병 하는 학생인데 TV 보다가 요즘에 유명하신 분들 명사 특강 같은 명언이 나오면 그걸 다 적어놔서 꼭 애들에게 말을 해야지 하지만 항상 부담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학습 목표랑 내 교육 목표랑 맞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큰데 그 학습 놀이를 준비하시면서 더 신경이 쓰이실 것 같아요. 이게 학습 목표와 부합할 것인가 이런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극복하고 계신지 우리 김종환 선생님 먼저 대답해 주시죠. 사실 모든 그 수업의 학습 목표와 놀이를 연관 짓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학습 목표에 대해서 그 놀이를 억지로 연결을 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제 수업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거죠. 주객전도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놀이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놀이를 만들 때는 어떤 학습 목표에 있어서 그 정리단원이나 정리차시에서 가장 많이 놀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학습 내용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핵심 역량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뭐 협동심부터 해서 창의성,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놀이들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놀이들을 만들면서 꼭 연결을 지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좀 극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유철민 선생님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종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어떤 학습 목표랑 무조건 놀이랑 연결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 재미가 없어요. 그것도 일이니까. 네, 맞아. 그 애들이 이것도 공부처럼 느끼게 되는 순간부터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저희 연구에서 그 놀이를 만들 때 방법을 쓴 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그 교과서를 일단 분석을 다 하는 거예요. 교과서를 분석을 하다 보면 그동안 이제 생각해왔던 놀이들이 이제 저희가 개발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때는 요거를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놀이를 개발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뭐 학년별로 이제 선생님들이 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6학년을 오래 했어요. 그러면 이제 6학년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TV나 또는 뭐 책이나 이런 데서 놀이를 먼저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이를 먼저 느낀 다음에 이 놀이는 6학년에 있는 어떤 역사 단원에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교과서에서 놀이를 적용하던가 반대로 놀이를 통해서 이 학습에 연결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연결짓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학습 내용이랑 놀이랑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를 쭉 들으면서 느낀 게 우리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시다. 늘 학생들과 수업을 생각하고 연구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열심히 연구를 하셔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했거든요.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 놀면서 하는 수업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데 이 놀이하러 하는 수업이 어떤 효과를 주고 있나요? 김정은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일단은요, 모든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거지만 저도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죠. 네. 아이들이요, 제가 딱딱한 수업을 하거나 재미없는 수업을 하면 쉬는 시간에 오지를 않아요. 여기 앞에 있는 학생들도 저한테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수업을 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하고 놀이를 하고 나면 쉬는 시간에 제 옆에 구름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몰려왔을 때의 장점이 아이들과 친근감이 생기고 그 안에서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런 소통과 친근감은 결국 1년의 학급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가장 큰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놀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유철민 선생님요? 네, 저희 이 학습 놀이 효과를 얘기하기 전에 놀이가 가지고 있는 효과가 뭔지를 말씀드리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네. 그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 놀이는 일단 신체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체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욕구 불만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수 있다는 게 저희는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데 학교 공간에서라도 이렇게 움직임을 통한 이런 놀이 교육을 하는 게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또 놀이가 개인 놀이
보다는 전체 놀이나 모든 별 놀이가 많다 보니까 이 놀이 과정에서 규칙을 배우는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협동심을 배울 수도 있고 또 친구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이나 이런 의사소통 능력까지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든 놀이의 효과를 통해서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랬어요. 제일 많이 듣던 얘기가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해야지. 일단 수업 시간에 웃음소리가 새 나가면은 그건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지나 무슨 입안에 문제가 있나? 일단 이랬거든요. 수업 시간에 웃음소리면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웃지? 이렇게 되는데 항상 지금 수업 시간에 웃음소리가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주위에서 어떤 학부모나 동료 선생님들이 볼 때 반응이 어땠는지. 일단은 모든 그 분들이 다 응원해 주시긴 하지만 그분들 중에도 또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진짜 노는 거 아닌가? 공부는 전혀 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근데 아까도 수업 시간을 보셨지만 아이들의 집중력이나 몰입도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도가 분명 일반 수업과는 달라요. 네. 아무리 좋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수업일 수 있지만 전달하는 것보다도 아이들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같이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느껴보고 하면서 아이들의 이해도는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반의 뭐 학습 이해도나 학업 성취도가 절대 다른 아이들보다 떨어지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해도도 높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그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우리 유철민 선생님 어때요? 주위 반응? 일단 수업이라는 걸 하고 났을 때 이 수업이 잘했냐 안 했냐 잘 못했냐라는 걸 평가하는 거는 뭐 학부모나 동료 교사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평가를 가장 진솔하게 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1시간 수업이 끝나고 났을 때 아이들이 선생님 오늘 수업 너무 재밌었어요. 이 말 들으면은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다 행복해 하실 거예요. 그렇죠. 보약 먹은 것 보약 같은. 먹은 그런 네.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개발한 놀이를 옆반 선생님한테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선생님의 역량도 있으셨겠지만 이렇게 아이들이랑 소통하면서 즐겁게 공부하는 과정을 통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이런 놀이 교육을 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또 오히려 요즘에는 오히려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저희 걱정은 안 하는 게 애들이 집에 가서 일기를 쓰고 엄마 오늘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너무 재밌었어. 이 말 한마디면 제가 봤을 때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반응은 뭐 기대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선생님도 수업을 하시면서 스스로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재미없으면은 제 모토거든요. 내가 재미없으면 아이들도 재미없다. 그게 모토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더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좀 슬펐던 질문인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이잖아요. 근데 뭐 학습 능력이 떨어질 것 같으니 너무 노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우리 교육문화가 좀 슬프기도 한데 거기서 또 제가 굉장히 위로받고 자신감을 얻은 게 그 안에서 학습이 또 이루어진다는 것이 참 너무 모범적인 사례로 생각을 하는데 학습놀이를 개발할 때 보면 아까 영상들 같은 거 보게 되면 이렇게 신체 활동이 좀 많더라고요. 또 여러 명이 참여를 하고 제가 파악한 건 이 두 가지 정도인데 이 학습놀이 개발하실 때 또 적용하실 때 지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유철민 선생님. 네.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놀이를 자발성을 기반으로 둔다고 했고 또 신체 활동을 중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적인 활동보다는 이 신체를 활용하는 동적인 놀이를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규칙이나 기준이 엄격한 놀이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막 얽매인다는 뜻이 아니라 이 기준이나 규칙이 모호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래서 헷갈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사가 분명히 기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놀이를 만들 때 이 끝난 다음에 이 관계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해야지 너 아까 나한테 이렇게 했다라는 이런 안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좀 주안점을 두고 놀이를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자 타임 같은 거예요. 우리도 편안하게 뭐 우리 부장님 계시는 데서 뭐 아유 괜찮아 편하게 오늘은 말 놀라고 야자 타임 했다가 다음 날부터
그래. 뭐 이렇게 되면 피곤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거 없애야 돼요. 게임은 게임일 뿐. 네, 그럼 그 게임을 직접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사라고 소개를 했는데 현지 학생 정말 수업하다가 우리 친구들하고 뭐 다투거나 좀 서운했던 적은 없나요?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네. 그냥 너무 경쟁이 심해지면서 막 말다툼하거나 막 의견이 서로 안 맞아서 막 서로 싸우거나 뭐 서로 삐지는 경우도 있어요. 오, 아까 현지도 승부욕이 굉장히 네. 본인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본인 아니에요? 딱 걸렸죠. 그 화난 친구가 본인 아니었냐. 맞구나. 그럼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싸우는 경우가 나오는 그 정도로 이제 몰입을 한 거죠, 또 아이들이. 네. 싸우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삐친다고 네, 하네요. 그렇죠. 일단은 가장 좋은 것은 저는 항상 We are the world. 그래서 아이들과 항상 아이들 이렇게 먼저 다독여 주죠. 그리고 이 학생의 그 속상했던 마음과 이 학생의 속상했던 마음을 같이 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나 전달법이라고 하죠. 너는 어떤 부분이 속상했는지 이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이 친구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하면 둘이 금세 또 어울려서 같이 지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선생님이 중간에서 어떻게 중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놀이든지요. 네. 그렇군요. 제이 제이 양도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저는 친구들이랑 놀이를 하다 보면은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놀이에 집중해서 팀워크도 되게 잘 맞아서 네. 대체적으로 잘 안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히려 똘똘 뭉쳐가지고. 네. 오. 그렇군요. 그러면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제이 학생한테 수업 놀이하면서 이거는 좀 유치해 이랬던 수업도 없어요? 친구랑 처음 들었을 때는 친구랑 네. 둘이서 저게 뭐야 왜 저런 거래 하고 생각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모르게 완전 집중해서 되게 즐겁게 참여해요. 그러니까 빠져든다는 거죠, 그게. 네. 그러면 대단하시네요. 선생님들 이게 이 친구들처럼 이게 처음에 어색함을 없애는 뭐 선생님만의 노하우 같은 게 없을까요? 저는 제 표정과 몸짓, 뭐 이런 아까도 이렇게 했듯이요. 네. 일단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문화나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게임조차도 처음엔 유치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오히려 게임이 복잡하면 아이들이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하는 게임 또는 놀이인데 이것을 너무 복잡한 것을 하다 보면 실제로 수업에서의 놀이가 아니라 놀이만 3시간, 4시간을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놀이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오히려 이해를 못 해요. 근데